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저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자,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수열은 이제 똑같은 값이 계속 곱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을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이야.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AR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번째 항은 어떻게 돼? 중국? 네, A 아래 N-1 AR의 n-1 제곱이 되겠지.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을 계산해 볼 거야. 그래서 얘를 S라고 줄 것이다. 양면에다가 어떤 작업을 해줬어? 더한 값 계산하려면 R을 여보세요? R을 어떻게 해줘? 곱해주라고. 말이 안 나와 이거 다들. 그럼 여기다 R 곱한 게 AR이 되고 여기다 R 곱한 게 AR 제곱이 되고 쭉 밀려서 가다가 이 전에 항에 있었던 AR n-2제곱에다 R 곱한 게 AR의 n-1제곱이 되고 여기다 R 곱한 게 AR의 n제곱이 되는구나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거였다고. 그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걸 어떻게 했다고? 여기 아무도 없어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줬죠. 그러면 이 가운데 라인에 있는 게 다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S로 묶어보면 S 가로 열고 1-R이 되고 우변은 A와 AR의 n제곱 A 빼기 AR의 n제곱이 되는구나 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거였다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A로 묶어주고 양변을 1-R로 나눠보면 1-R분의 A 가로 열고 1-R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였지. R이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 그런데 R이 1보다 클 때는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분모하고 분자가 둘 다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약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준 R-1분의 A 가로 열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아니면은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뺐다고 생각해도 돼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그 다음에 S는 꼴로 고쳐보면 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R이 1보다 클 때는 여기다 대입해 주시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대입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였죠. 괜찮죠?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차 수열의 합이든 등비수열의 합이든 너희가 구해야 하는 건 초항, 공차, 항의 개수.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초항, 공비, 항의 개수. 이 세 가지가 얼마인지를 알면은 이제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였다고.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아마 저번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한 게 뭐였었냐면 요거. R값이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대입을 해서 너희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R값이 1일 때는 모든 항이 다 A가 되지. R이 1이면. 그러니까 얘네들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A가 몇 개 더해져? 대답 좀 해줘. N개요. n개. 그래서 NA가 된다고. 그랬으면 NA가 되는 거야. R이 1일 때는. 그 다음에 똑같이 나왔던 게 이 SN. 자, 너희에게 SN을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줬다라고 한다면 등차 수열의 합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n에 관한 식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n에다가 0을 넣어보라고 얘기했었어. 0 넣어보고 0이 나오면 아, AN은 SN 빼기 SN-1 요게 첫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 구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만약에 n에다 0을 넣어봤는데 0이 안 나와 그때는 얘가 2 이상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항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해줘라 라고 이야기까지 했었다는 거였죠.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같이 문제를 파악을 해보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여기 252페이지는 다 잘 풀려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든 등차수열의 합이든 너희가 공식이 좀 이게 손에 익어야 돼. 그래서 이 공식이 헷갈리면 뒤쪽에 가면 갈수록 너희가 되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확실하게 너희가 등차수열에 대한 공식들 짜르륵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등비수열에 관한 공식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가 공식들이 짜르륵 머릿속에 떠올라야 한다고. 일반항, n번째 항까지 합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은
곤란해진다. 여기다 써줄게요. 자자자 등비수열의 합은 r-1분의 a 괄호 열고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을 하거나 또는 1 마이너스 r분의 a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r의 n제곱으로 계산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거였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여기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재현이 어디 간 거야? 왜 안 와? 자,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여섯 번째 항이 32분의 1이면 두 번째 항을 뭐라고 할 수 있지? AR. AR이 2분의 1. 여섯 번째 항은 AR의 다섯 제곱이 32분의 1이다. 그러면 얘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 R 4제곱은 얼마다? 32분의 1을 2분의 1로 나누면 16분의 1이 된다. 결과적으로 R은 얼마다? 풀마 2분의 1일 텐데 여기 단 공비는 양수 써 있을 것 같은데? 맞지? 그래서 R은 2분의 1이겠네. R이 2분의 1이면 R에다 2분의 1 넣으면 A 값은 1 나오겠죠? A는 1이구나. 문제에서 요구한 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봐라. S5를 구해봐라. 결과적으로 R값이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의 5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분모는 2분의 1, 분자는 얘가 32분의 1이어서 1 빼기 32분의 1은 얼마? 32분의 31. 그럼 두 칸씩 떨어진 것끼리 약분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16분의 31이 되는구나 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요. 난 이게 옛날부터 되게 신기했었어. 그래가지고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해놓고 다 더해봐서 이제 이게 맞아? 확인해봤었거든. 신기하지 않아요? 난 되게 신기했는데 이게 왜 이제야 나타나는 것이야? 화장실 이슈. 인정. 자 다음 28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요 문제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비가 미지수로 등장하는 경우는 너희가 공비에 해당하는 R값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눠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1일 때는 공식이 따로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얘가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얼마야?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0. 그럼 x가 0일 때는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지? 여보세요? x가 0이면 얘네들이 전부 다 얼마가 돼? 0이요. 아 1이요. 1이 되지. 그럼 1이 몇 번 더해져? n번. 그럼 이때는 n의 값이 얼마가, s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s는 n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x가 0이 아니라면 공비가 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r이 x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x r-1분의 1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r 빼기 1은 x분해가 될 거고 초항 1이고 그 다음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준 게 n번째 항까지 합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x에다 0을 넣을 수가 없잖아. 물론 극한을 이용하면 가능은 하긴 한데 극한은 따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제 공비가 1인 거구나로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바로 나오니까 괜찮죠? 오케이. 결과적으로 얘 또는 얘다 라고 정리를 해줘야 돼. 요거일 때 SN은 N이고 X가 0이 아닐 때는 SN은 얘가 되는구나 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뭐 별다른 거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말했지만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너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더하거나 빼는 형태로 문제가 잘 풀려요. 근데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때 약간 느낌이 곱셈 공식 나눠가지고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한번 식을 한번 써보자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래. 그러면 R-1분의 A 가로 열고 아래 5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한 게 1일 거야. 이게 S5일 테니까. 괜찮죠? 두 번째는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3이래. 그럼 S10은 R-1분의 초항 가로 열고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한 게 3이구나. 홀로 정리가 될 거라고. 세 번째 너희들한테 물어본 건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봐라. S15를 구해라. R-1분의 A 가로 열고 아래 15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해주세요 한 거지. 요것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주고 싶어? 이놈아 죽으면 안 돼. 토요일 날만 되면 눈들이 아주 그냥 죽으려는데 학교는 어떻게 가는 거야 대체? 이거 어떻게 돼? R5제곱 마이너스 합차 공식 해주면 되잖아. A 가로 열고 아래 5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아래 5제곱 더하기 1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직 뭐가 없어요 그거. 나도 졸린다. 그럼 얘가 얼마야? 1이잖아. 얘가 1이면 얘가 얼마야? 2. 1 곱하기 몇을 해야 3이 나와? 3. 3. 결과적으로 아래 5제곱 더하기 1이 3이라고. 그럼 아래 5제곱은 얼마나 돼? 이게 돼. 요거 어떻게 주고 싶어? 세제곱으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죠.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요 공식에 넣어주면 되지. 넣어보면 R-1분의 A 가로 열고 아래 5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아래 10제곱 더하기 아래 5제곱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라고. 근데 요 배열이 아까 얼마였어? 1이요. 1이었으니까 R 10제곱이 얼마겠어? 4. 4. 얘는 2. 결과적으로 1 곱하기 7인 거니까 7이 된 거죠. 그래서 15번째 항까지 합은 7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할만하지? 그러니까 약간 등차수열의 합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너희가 더하고 빼고 해서 이제 초항 얼마고 공차 얼마고 계산해가지고 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주니까 이제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낼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풀리는데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나눠가지고 어떤 배열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인지 구해내는 형태로 많이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건 어려운 건 없으니까 다음으로 가보자. 등비수열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 SN이 1.999보다 크도록을 만족하는 n의 값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합 SN을 구해봐야겠지. 초항은 1이고 공비가 얼마? 2분의 1. 공비 2분의 1 초항은 1 n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건 1-r분의 초항 가로 열고 1-2분의 1의 n제곱이다 식 써주시면 되죠. 근데 초항 1인 경우는 솔직히 이거 안 써도 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로 써도 돼. 초항 1이면 그럼 얘가 이제 2분의 1이고 요거 2분의 1분의 얼마 나온 거는 이제 2분의 1로 나눈 거니까 그냥 분자에다 2를 곱하면 돼요. 그럼 2가로 열고 1-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지. 괜찮지? 2분의 1을 나눈 거니까 분자를. 역수. 그럼 얘가 되는데 얘가 지금 1.999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한다고. 그럼 분배 법칙 해보면 2 빼기 2분의 1에 n제곱 곱하기 2 꼴이 됐을 거고 얘를 만족하는 n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뭐 요거를 고지고대로 요걸로 생각하지 말고 2분의 1에 n제곱 곱하기 2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1.999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2 빼기 1.999는 어떻게 돼? 2 빼기 1.999는 1.999를 왼쪽으로 2항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2를 오른쪽으로 2항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근데 이거 얼마야? 0.001이겠지. 즉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2였는데 2로 양변을 나누면 2000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 2의 n제곱이 2분의 1의 n제곱이 2000분의 1보다 더 작으려면 2의 몇 제곱 들어가는 순간부터 더 작을까요? 11제곱 11제곱 10제곱이 1024니까 11제곱을 하면 2048분의 1이 나오겠지. 얘니 1의 11부터 11이 최소값 되는 거네. 별거 없죠? 오케이? 아 드디어 SN이 나왔네. SN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n에다 0 넣어보면 0이 나와요 안 나와요? n에다 0 넣으면 나와요. 1 빼기 1이 되니까 0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0 나오는 순간 AN은 SM 빼기 SM-1이 첫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구나 생각해주라고 얘기했었고,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5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가로 열고 5의 n-1제곱 마이너스 1 형태로 AN을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얘는 AN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식을 간단하게 보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없어지고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1제곱인데 선생님 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중거 어떻게 될까? 더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래? 인수분해. 인수분해? 지유 어떻게 될까? 이게 너희가 지수법칙에서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n 더하기 n제곱으로 변형이 되는 걸 잘 하는데 이 거꾸로 오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의 7제곱 같은 게 나오면 2의 6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2의 5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4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변형이 자유자재로 돼야 돼. 그러니까 5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5의 1제곱 곱하기 5의 n-1제곱 5의 2제곱 곱하기 5의 n-2제곱 5의 세제곱 곱하기 5의 n-3분의 아니 5의 n-3제곱 형태로 변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얘도 5의 n제곱을 5 곱하기 5의 n-1제곱으로 봐준다면 5 곱하기 5의 n-1제곱에서 5의 n-1제곱을 빼는 형태일 건데,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네모 빼기 네모는 몇 네모? 5 곱하기 네모 빼기 네모는 4 5x 빼기 x는 몇 x? 4x 4x인 것처럼 5 곱하기 얘 빼기 얘는 4 곱하기 5의 n-1제곱이다 형태로 변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일반항을 이제 AN을 4 곱하기 5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선생님 저는 얘를 좀 더 간단하게 해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5의 n-1제곱을 5의 n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가져서 5분의 1이지 5분의 4 곱하기 5의 n제곱이다 형태로 더 변형을 시킬 수도 있다고요. 이건 너희 마음. 오케이? 여기까지만 써도 상관없다. 괜찮죠? 변형돼야 돼요. 그 다음은 n에다가 0 넣으면은 0이 나오는 게 없을 거야. 오케이. 요거 등비 수열의 한 문제 좀 더 푼 다음에 원리합계 나갈까? 아니면 바로 원리합계 나갈까? 아니 원리합계 먼저 나갑시다. 나간 다음에 좀 이따 문제 풀 시간 줄게.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야. 기대가 되는구만. 잘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자, 일단 책은 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자, 원리합계라는 이 말부터 조금 이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너희가 조금 이해를 해줘야 이 원리합계가 조금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고 할게. 원리합계라고 하는 건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합계라고 해. 근데 이 이자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리법이라는 게 있어. 단리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100만 원을 넣었다. 1년이 지났어. 근데 이자가 5%야. 그럼 1년 뒤에는 얼마가 될게? 이자가 5%인 그 은행에다가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1년 뒤에 얼마가 되지? 105만 원이 되겠지. 또 1년 뒤가 되면 110만 원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리법이야. 그러니까 처음 넣은 그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이는 그 계산법이 단리법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 너희는 이제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지. 왜냐면 이 105만 원 빼서 다른 은행에 넣으면 5만 원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단리법은 실제로 옛날 은행에서는 조금 이제 있었던 은행들이 있었대. 근데 이제는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 복리법이라는 게 계산돼. 복리법. 복리라고 하는 건 이자에 대한 이자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을 넣으면 1년이 지나면 105만 원이 되는 건 똑같겠지? 그런데 또 1년이 지나면 이 이자에 대한 이자도 주겠다는 거야. 110만 5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 5%가 얼마냐? 5만 원? 2,500원인가? 2,500원. 괜찮아?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너무 더럽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냐면 100만 원에다가 5%의 이자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에 대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100만으로 묶으면 100만 가로 열고 1 더하기 100분의 5가 곱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즉 뭐가 곱해져?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아니 1 더하기 105가 얼마야? 100분의 5가 얼마야? 100분의 105 1.05가 곱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원금이 100만 원이었을 때 1.05가 곱해진 금액이 1년 뒤에 나의 금액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1년이 지나면 이제는 얘가 원금이 되는 거지. 그럼 또 1년이 지나면 또 얼마가 곱해질까? 100만 곱하기 1.05가 원금이야. 100만 곱하기 1.05에다가 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이자도 더 주겠다는 거지. 이 두 개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100만 곱하기 1.05 가로 열고 1 더하기 100분의 5가 곱해지겠죠. 근데 얘가 또 얼마야? 1.05가 된다고. 따라와요? 요거 이해해야 돼 먼저. 고로 얘는 100만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된다. 또 1년이 지나면 세제곱. 고로 너희는 복리법으로 계산을 할 때 원금이 요거였다면 1년이 지날 때마다 1.05가 곱해지는 연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고 이자 붙인 것에 대한 이자도 붙이기 때문에 1.05가 곱해지는 연산이 되는구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계산을 하지 마시고 이자가 5%라고 한다면 얘가 원금이었다면 1년 지나면 100만 곱하기 1.05가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100만 곱하기 1.05의 제곱이 곱해지고 또 1년이 지나면 1.05가 계속 곱해지는 연산이 되는구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단리법과 공리법인데 단리법으로는 계산하는 건 안 나와요. 참고로. 단리법으로 계산하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어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정도로만 이제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에 대한 이자 계산은 다 공리법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너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있어. 2024년 1월 1일 00시 00분 00초에 돈을 넣었어. 100만 원을. 이것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2024년 초라고 표현해. 2024년 초가 의미하는 건 2024년 1월 1일 00시 00분 0000초를 의미한다. 괜찮아?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99999999초를 우리가 2024년 말이라고 표현한다.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100만 원을 2024년 초에 돈을 넣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말이 되어서 돈을 찾았어. 그럼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요. 거의 1년이 지났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원리합계 문제를 보면은 보통 초에 넣었다가 말에 찾았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면 초에 넣은 돈은 말이 되면 이자가 붙는다고 봐줘야 돼. 요거를 조금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괜찮지? 2024년 말에 넣어서 2025년 초에 돈을 찾으면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2025년 초에 찾으면 이건 안 붙어. 1초밖에 안 지났잖아. 2024년 말이라는 건 2024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를 의미해. 그럼 1초만 지나면 2025년 초가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럼 시간적으로 1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자가 안 붙는다. 괜찮아? 그러면 지금부터 은행원이 되게끔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너희가 매년 초에 100만 원씩을 넣었어. 10년간 넣을 거고 10년 후에 10년 말이 됐을 때 돈을 찾았을 때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계산해 볼 거야. 1년 초에 100만 원을 넣었어. 1년 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 1년 말이 아니라 2년 초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100만 원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5%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00만 곱하기 1.05가 곱해진 금액이 됐을 거라고. 그리고 나는 매년 초마다 100만 원씩을 넣을 거야. 그러니까 2년 초가 되면 난 또다시 100만 원을 넣었겠지? 이해가? 3년 초가 되면 요 돈이 또 이자가 한번 붙었겠지? 이자 붙인 거는 1.05로 곱해준 게 이자 붙인 거야. 얘도 이자가 붙겠지? 그리고 3년 초가 됐을 때 또 100만 원을 넣었겠지? 따라와요? 이게 쭉 가서 10년 초가 됐을 때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 여보세요? 고개 숙인 그대들이요. 이해 가시고 있나요? 10년 초가 됐을 때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 9번 붙었을 거야. 100만 곱하기 1.05의 9제곱.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8번이 붙었을 거야. 100만 곱하기 1.05의 8제곱. 쭉 가서 마지막에 10년 초가 됐을 때 100만 원 넣었겠지. 그리고 돈을 찾는 건 보통 10년 말에 돈을 찾아요. 10년 초에 넣은 돈이 10년 말이 되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는다고. 그러면 얘가 100만 곱하기 1.05가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이자가 한 번씩 붙으면서 왔을 거라고. 100만 곱하기 1.05의 10제곱. 100만 곱하기 1.05의 9제곱.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너희가 마지막 항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 그런데 등비 수열은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등비 수열의 합 공식에서 필요한 건 초항, 공차, 항의 개수거든. 맞아?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의 합, 즉 원리합계 문제는요. 너희한테 문제를 시작하자마자 두 개를 주고 시작해요. 뭐와 뭘 줄까? 원금 땡. 이자율 이자율에서 주어지는 건 공비가 주어진 거예요. 1.05. 두 번째, 시간 몇 년 동안 붙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즉, 항의 개수를 주는 거야. 10년 동안 부었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초항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초항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넣은 내가 10년 초에 넣은 100만 원이 이자가 붙으면서 찾는지 안 붙으면서 찾는지를 보시면 돼요. 간혹 너희들한테 매년 초마다 100만 원씩을 넣을 건데 10년째 초에 원리합계가 얼마냐 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때는 마지막에 넣은 100만 원을 넣었다가 바로 찾는 거야. 의미가 없지. 근데 이게 약간 카드값 계산할 때, 왜냐면 내가 마지막에 100만 원을 내면서 끝내니까 이자가 붙진 않지 그때는.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넣은 그 돈이 이자가 붙냐 안 붙으면서 그대로 찾냐, 그 차이로 초항을 결정시켜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이자가 붙으면서 찾는구나. 얘가 초항이 된다. 너희는 이 표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 쌤도 옛날에는 문제를 풀 때, 원리합계 문제를 풀 때 표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이걸 왜 그리고 앉아있지? 어차피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 그러면은 공비는 처음에 시작할 때 주잖아. 항의 개수도 주잖아. 초항만 궁금해하면 돼. 나중에 이걸 깨달으니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네. 이건 처음에 너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구적인 용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합계 문제는 공비, 항의 개수 결정시켜 놓고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이자가 붙으면서 찾는지 그냥 찾는지만 판단한 다음에 초항을 결정시켜 주면 된다고. 오케이? 요 정도 개념으로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거야. 봅시다. 짜자자자자 단리법, 공리법, 이자 붙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공리법으로 이자 붙이는 거는 1 더하기 R이 계속 곱해지는 형태로 이자가 계산이 된다. 단리법은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안 나와. 자, 그러면 다음 거. 매년 초에 A1씩을 넣어서 연이율 R인 공리법에 의하여 N년간 적립을 했고, 내가 마지막에 언제 찾는데? N년 말에 찾는데. 맞지? 그러면 공비는 시작하자마자 1 더하기 R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뭔가 표현이 이상한데, 공비는 1 더하기 R이라고 볼 수가 있고, 왜냐면 연이율을 R이라고 줬거든. 1 더하기 R이 공비가 된다고. 그리고 항의 개수는 N년간 N. 그리고 N년 초에 넣었던 A1은 이자가 붙으면서 찾아 안 붙으면서 찾아? N년 말에 찾으면 붙으면서 찾겠지. 그래서 초항이 A 가로 열고 1 더하기 R이 된다. 얘네 셋을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해보면, 지우가 잘 보이게 왼쪽에 써야지. R-1분의 초항 가로 열고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한 게 얘네들에 대한 원리합계가 될 거라고.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야. 초항만 잘 결정시켜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매년 말마다 A1씩 돈을 넣을 거야. 그리고 N년간 적립을 했고 N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해볼 거래. 그러면 공비는 똑같아. 항해 개수 똑같아. 근데 내가 마지막에 N년 말에 A1 넣었겠지? 넣자마자 찾은 거지. 마지막에 넣은 돈. N년 말에 돈을 넣었다 바로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초항은 그대로 A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등비수열의 공식을 적용해보면 R-1분의 즉 R분의 초항 가로 열고 1 더하기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문제를 보시면 근데 보통 위에 걸로 나와.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잖아. 마지막에 넣은 돈 넣자마자 찾는다는 게 왜 넣는 거야? 그러면 차차차차. 그래서 이렇게 공식처럼 등장을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합계는 이제 공비랑 항해 개수는 주는구나. 그럼 초항이 이제 마지막에 넣은 돈에 대한 A1이 이자가 붙으면서 찾는지 안 붙으면서 찾는지만 판단을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연이율 5%고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에 1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할 거야. 매년 말에 넣었대. 말에 넣고 말에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자가 붙는다고 안 붙는다고? 마지막에 넣은 A1이? 안 붙는다고. 결과적으로 10만원씩 넣었다고 했고 그러면 공비는 연이율이 5%니까 1.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적립했고 그러니까 항해 개수는 5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넣었던 10만원이 이자가 안 붙으면서 찾는 거지. 초항은 10만원이 되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R-1분의 그러면 얘에서 1 빼주면 0.05분의 초항 곱하기 1.05에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선생님 무서워요. 요 값은 걱정하지 마라. 문제 무조건 줄 거야. 좋지. 1.3 넣어줘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분모 분자에 100만큼을 곱해주면 5분의가 되고 10만 여기다가 이제 얘는 계산한 게 0.3이니까 100을 곱해주면 30으로 변하죠. 30 약분하면 60만 원 되는 거야. 중구야 죽으면 안 돼. 괜찮아? 네.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어려운 거 할 만한 거 같아. 개념 자체는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쉽게 생각하자고. 연이율 6% R값이 1.06으로 준 거야. 그 다음에 매년 초마다 2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했어. 항해 개수 10개야. 10년 말에 찾을 거래. 그럼 매년 초마다 돈을 넣어서 말에 찾으면 마지막에 넣은 2만원은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는다고. 2만 곱하기 1.06을 계산하는 게 초항이 되는 거지. 요 세 개를 갖고 등비수열의 공식을 적용해보면 R-1분의 초항 곱하기 가로 열고 1.06에 10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1.06에 10제곱 얼마나 줬어? 1.8. 도로 얘가 1.8이니까 분모 분자에 이제 아직은 곱하지 말자. 0.06분의 얘가 2만 1.06 0.8이 되죠. 일단은 요거 0두 개를 여기다 곱해서 이거 100 없애주고 0 하나를 또 여기다 곱해서 0.8을 없애주고 요거 보기 싫잖아. 분모 분자에 100씩을 곱해줘요. 그러면 여기 100이 곱해지면서 얘가 2000이 돼. 그리고 106 곱하기 8을 계산하기 전에 약분이 되는 거 있는지를 살펴보면 2는 약분이 되겠는데 3이 남아있네. 106 곱하기 8을 계산하면 6, 8에 48, 8, 1은 8, 848이 되고 여기다 1000을 곱하면 여기에 공세기가 없죠. 분모에 3이 남아있었지. 이해가요? 3으로 나눠보면 이씨 나쁜 놈들 8000 그 다음에 3으로 나눠보면 3, 2, 6, 2, 4 8, 3, 24 3, 2, 6 그럼 여기 8을 내려오고 6 2야
뭐 블라블라블 이렇게 붙을 텐데 10,000원 미만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미만 버리면은 28,000원? 10,000원 미만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0원 미만을 버린다. 여기 00 붙여주면 10,000원 미만. 얘네가 없어지면서 28만 원 되는 거지. 28만 원. 할만하겠어? 괜찮아? 네. 요거 밑에 있는 거 좀 풀어줄까? 해볼 수 있겠어?